주변에 코로나19에 걸렸다가 격리 해제됐지만 머리에 안개가 낀 것 같이 멍하고 조금만 움직여도 쉽게 피곤해진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코로나19 후유증을 겪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방역당국이 기저질환이 없는 50대 미만 성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감염 후유증을 조사하기로 했는데 후유증에는 어떤 게 있는지 얼마나 심각한지 살펴보고요. 지금 코로나19 상황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함께 진단해 보겠습니다. 예, 대한가정의학회 코로나19 비상대책위원이시죠. 동아대학교병원 한성호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34만 명대로 증가를 했습니다. 부산에서도 19,957명이 나왔는데 이 코로나19 상황 어떻게 봐야 될까요? 방역 당국에서는 이제 정점을 찍고 하향을 하겠다고 이야기했지만 그런 주장이 무색하게 다시 34만 명대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예. 그 이유가 이제 스텔스 오미크론 BA2의 변이가 국내에서 우세화돼서 거의 지금 58%니까 60% 가까이 되어서 이제 전염력이 1.5배 높은 변이 바이러스가 또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그 추세는 계속 지속될 확률이 높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부산도 19,000명대, 9,900명대니까 거의 2만 명에 가까운 확진자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1,200명대로 전날부터 소폭 줄었고 사망자도 50명 줄었지만 230명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중환자 가동률은 병실 가동률 68% 그리고 중증 저영상 가동률도 68.7%로 거의 포화는 아니지만 거의 이제 한계에 다다른 수준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요. 재택 치료자가 170만 명이 있는데 이 중에 집중 관리자 22만 명을 제외한 나머지 150만 명은 자가 셀프로 자기 건강을 관리하는 일반 관리군으로 해당되기 때문에 아마 지금도 부산에서도 주위에 자가격리라는 주위의 지인이나 또는 가족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모쪼록 건강하게 격리를 잘 마치기를 기원합니다. 네. 좀 줄어드는 것 같아서 계속 줄어들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또 증가하니까 걱정이 많기는 많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코로나19 주간 위험도가 전국적으로 매우 높음으로 평가됐더라고요.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이제 한 달 동안 계속 전국적으로 최고 단계를 유지하는 매우 높음을 평가한 이유는 전반적으로 60세 이상의 비율이 증가하고 그리고 요양병원, 요양원의 집단 감염 때문에 사망자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도 1점대가 계속 넘기 때문에 계속 확산세가 아주 누그러지는 않았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사실 부산 같은 경우에도 주위에 그 부고 소식이 들리게 되면 지금 부산도 사망자가 평년에 비해 30% 이상 증가가 되고 그리고 장례식장을 구하지 못하고 그리고 화장하는 시설을가 포화 상태로 실제로 그 장례 자체를 사망하신 지 2, 3일 지나서 하시거나 또는 심지어는 이러한 화장터를 구하지 못해서 시설을 구하지 못해서 3일장이 아닌 5일장 6일장을 하는 그런 이제 평소와 다른 경우도 굉장히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코로나19가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사망이나 위중증들을 눈두관으로 확인할 수 없지만 이런 부고나 또는 장례식장이나 화장상의 이런 상황들은 정말 코로나19가 현실적으로 다가와 있구나 이런 사망이나 위중증도가 어떤 면에서는 체감되는 그런 현상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때문에 돌아가시지 않아도 장례식 3일장 치르고 나서 안치실에 한 2, 3일 넣어놨다가 그리고 이제 화장장 가고 그다음에 장례식을 또 치르는 이런 경우가 요즘 굉장히 많다. 그런 걸 보면은 코로나19 사망자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구나 이렇게 감안할 수 있는데 보니까 코로나19 대면 진료를 원하는 분들이 많아서 내일부터 코로나 대면 진료를 확대하기로 했다는데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지금 이제 동네 병의원에서 전문가 신속 항원 검사로 코로나19 양성 진단 받으면 바로 이제 약 처방을 받아서 그때 약을 먹는데 그 약이 좀 안 듣는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요걸 좀 더 치료하는 약을 받고 싶은데 비대면 진료 때문에 전화를 하면 이게 전화가 안 돼가지고 그런 면 때문에 그런 거죠?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279개소 이제 전국 단위로 이 외래 진료센터에서만 실제 대면 진료를 이루어졌고요. 대부분의 지금까지 그냥 검사 위주의 그리고 그냥 일반적인 처방 위주의 약을 했는데 30일부터는 호흡기 센터나 이비인후과 특정 질환과를 구분하지 않고 일반 의원들 병원에서
이제 신청을 하게 되면 외래 진료 똑같은 대면 진료를 할 수 있게 허용이 되었습니다. 예. 이제 원칙은 이제 시공간 분리가 가능하고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는 환경이 그리고 의료 인력이 갖춰졌다면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이제 이런 부분들은 진작에 조금 더 빨리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늦지 않게 지금 다행히 허용이 됐다는 부분은 좋은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이제 기존의 1급 감염병이라는 기준 때문에 기존 1선 의원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제약이 많았는데 이런 부분들을 관리 지침을 완화해서 적용을 하기 때문에 일반 병의원들도 신청이 가능하고 대면 진료가 가능한 점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만약 신청이 되면 명단은 심평원이라고 하죠. 건강보험 심사평가 누리집에 공개가 되고 예. 매일매일 추가로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라 했지만 아마 조만간 아마 우리가 흔히 주위에 있는 대부분의 병의원에서 신청을 해서 실제로 대면 진료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의사들이 조금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이제 실시 중인 거리두기가 4월 3일까지로 예정이 되어 있어서 또 이제 금요일에 거리두기 새롭게 뭐 어떻게 발표될지 많이들 기대를 하고 계시던데 교수님은 뭐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사실 사적 모임 8명의 운영 시간 11시면 예. 거리두기가 뭐 어떤 실제적 거리두기는 거의 없어졌다고 보는 거죠. 예. 물론 예. 이제 자영업하신 분들은 12시도 완화하고 그러니까 아예 제한 자체가 없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뭐 웬만한 모임들은 이제 어느 정도는 가능한 정도의 수준은 됐다고 보고요. 이제 지금의 단계에서는 거리두기가 크게 의미가 있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아마 완화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더욱더 완화된다면 8명 또는 12시 자체를 11시를 12시로 내리거나 또는 아예 없애는 정도의 수준의 완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의 단계 제가 늘 주장하기로는 이제 이런 단계를 좀 제발 좀 예. 적절하게 단계적으로 적용을 해서 우리 국민들이 좀 이런 부분들이 전혀 이 경각심이 없지 않은 정도의 수준은 돼야 된다고 하지만 지금의 수준에서는 그런 부분이 이제 거의 의미가 없을 정도로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는 12시 정도의 수준 그리고 사적 모임 인원은 최소한 뭐 12명 이상의 이 정도의 수준의 완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전면적 완화도 한다고 해서 이제는 뭐 자발적으로 통제가 되는 수준의 어떤 시민의식을 믿을 정도의 수준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그런 부탁과 기대를 합니다. 그 향다님이라는 분이요. 교수님 온 가족이 양성을 받았어요. 그런데 예. 4주 된 신생아는 괜찮았습니다. 예. 신생아가 좀 괜찮은 이유가 있나요? 저 모유 먹이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이걸 어떻게 판단하면 좋을까요? 위험성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예, 보세요. 없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신생아가 모유를 먹이는 동안에는 모유에 들어가 있는 자연 면역 이런 물질들이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기 때문에 예. 초기의 신생아들은 상대적으로 건강합니다. 그렇지만 그 기간이 조금 지나고 나면 사실은 그 면역 체계가 굉장히 약해지는 것도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무리 강력한 면역 체계를 가지고 있더라도 직접 접촉을 계속할 수밖에 없고 확진된 부모님과의 접촉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신생아도 확진될 수가 있다. 그리고 심지어는 제가 이제 일반적으로는 석 달 정도에는 코로나19가 재감염되는 경우가 아주 희박하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감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코로나19가 확진이 됐던 분들도 나는 이제는 절대 안 걸린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변이 바이러스들이 계속 이제 이렇게 증가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또 감염될 수도 있는 확률도 있기 때문에 확진이 된 이후에도 자가격리가 끝나고 난 뒤에도 조심 또 조심해 주십자 다시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그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이 후유증 때문에 이 자가격리제 해제되고 난 이후에 계속 기침이 나온다, 멍하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많으시던데 후유증 뭐 어떤 게 있습니까?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조사를 했더니 1년 뒤에 한 번이라도 후유증을 경험한 사람이 87%입니다. 네네. 대부분은 피로감, 운동식 호흡감, 탈모, 가래 등 이런 증상들이 주증상이긴 하지만 제가 이제 후유증이 있는 분들을 주로 진료를 많이 보고 있거든요. 굉장히 다양합니다. 심지어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은 아니더라도 감정의 기복, 우울증, 불안증 이런 부분들이 다시 올라와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그리고 생리 주기의 변동,
생리가 없거나 또는 심지어는 생리량이 갑자기 많아지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브레인 포그라고 하죠. 이제 멍해지고 기억력이 떨어지고 하는 좀 내가 좀 멍청해졌다라고 표현해지는 그런 분들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예, 예. 그래서 너무나 다양한 후유증을 호소한 분들이 많다. 그래서 아마 방역당국에서도 50대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감염 후유증을 조사하기로 했는데 이걸 적극적으로 좀 조사를 해서 이런 부분의 정보를 객관적인 데이터를 좀 우리나라의 데이터를 좀 적극적으로 알려드리고 그런 부분들을 정보를 공개함으로 해서 불안감을 없애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감염 후에 이제 머리 멍하다는 분들, 근데 이게 치매하고 비슷한 뇌 변화가 발견됐다. 이건 좀 충격적입니다.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예. 이 브레인 포그를 경험한 사람이 케모브레인,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항암제 같이 독한 약을 쓰거나 방사능을 내출된 분들은 일시적으로 인지 기능이 떨어지고 이런 분들이 실제로 있거든요. 예, 예. 그와 똑같은 어떤 머리 변화가 있더라라는 아하. 것이 밝혀졌고요. 이제 이러한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것이 마치 알츠하이머, 치매와 거의 유사한 정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감염자들이 뇌 회백질이라고 하는데 회백질이 기억을 담당하고 후각을 담당하는 부위에 양이 0.7%나 감소됐다. 이건 굉장히 큰 겁니다. 일반적으로 0.2% 매년 감소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아마 뇌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밝혀졌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대한가정의학회 코로나19 비상대책위원 동아대학교 병원 한성호 교수였습니다.